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랍니다. 아이를 낳아야 세상 일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 기르면서 갖은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 사는 요즘입니다. 20대 때 저는 남자들에게 참 인기가 좋았답니다. 부끄럽지만 대학 때부터 남자친구들이 많았었고 저도 약간은 그 관심을 즐기기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 외모와 몸매 덕분이었지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화려한 외모 덕에 인기가 많았답니다. 대학에 가서는 고등학교 때 찐 살을 쭉 빼서 몸매 관리도 철저히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연예인 하라는 제의도 받은 적이 있는데 저에겐 그런 끼가 없어서 연예인 쪽으로 흘러가진 못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평범하게 취업 준비하다가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꽤 주목을 받는 직원이었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 남자 직원들이 제게 굉장히 잘해주고 잘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에 지장 있을까봐 개인적인 연락들은 다 거절하곤 했는데 어느새 회사에는 제가 남자들을 꼬드기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지요. 제가 상사를 꼬신다는 둥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회사 직원들이 슬슬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실체 없는 소문을 증명할 길도 마땅치 않았고 외로운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 저에게 다가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회사 생활을 하고 제게 관심도 별로 안 보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막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제 고민도 들어주는 등 저에게 참 잘해주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이 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사람 역시 제게 마음이 있었는지 어느 날 같이 퇴근을 하다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그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 씨 처음 해보고 편견이 있었어요. 예쁜 외모만 믿고 잘난 척하고 그런 부류일 줄 알았죠. 그런데 보다 보니 수연 씨의 차분한 면이나 착한 마음씨가 좋아졌어요. 외모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제가 수연 씨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저는 진중하면서도 다정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찰나였습니다만 회사 생활에 지장이 갈까봐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연애를 하기로 했어요. 절대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고 그 사람도 사내 연애하면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제 말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몰래 1년을 만났답니다.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은 제게 정말 공주처럼 대해주곤 했답니다. 제가 돈 한 번 안 쓰게 하고 어디 음식점에 가도 자기가 먼저 물 떠오고 숟가락 젓가락 다 놔주곤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제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이 갔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회사 생활도 힘들고 결혼해서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생각하고 있었던 차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마음이 맞았으니 망설일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의 집도 저희 집도 중산층 정도 되는 집안인지라 저희는 집값을 반반 보태어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값이 제법 비싸더군요. 저희 부모님과 시댁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사에 결혼 소식을 알리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대면 지냈던지라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더니 팀장님이 저희를 보고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완전히 미녀와 야수 커플이네. 사실 남자친구 외모가 특이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덩치도 엄청 크고요. 아마 몸매가 마른 저랑 있으면 그렇게 보이긴 했을 거예요. 저희는 새로운 별명을 웃어 넘겼답니다.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하고 무사히 결혼까지 골인했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남편과 저는 같이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지요. 회사를 관둘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생길 때까진 보류를 하고 계속 다녀보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답니다. 남편과 저는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결혼 후 신혼을 1년은 즐기고 임신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 신혼 1년 얼마나 꿀같이 보냈는지 몰라요. 매일 맛있는 것도 해먹고 주말이면 국내로 여행 가고
휴가 때는 가까운 동남아로도 여행 갔다 오고요. 너무도 재밌던 생활이었죠. 남편은 결혼하니 저에게 틈만 나면 달려들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는 않았답니다. 남편은 하루가 뭐다 하고 저에게 관계를 하자고 조르곤 했어요. 남편과 속궁합이 제법 잘 맞는 편이어서 저도 거절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부 맞춰주었답니다. 신혼이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피임을 그만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라도 아이가 생기면 반갑게 맞이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임을 1년 넘게 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답니다. 초조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의무는 가더군요. 보통 피임을 하면 바로 아이가 들어서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기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한편으론 몸에 문제가 있나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1년 동안 피임도 안 했고 관계 횟수도 결코 적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아이가 갖고 싶기도 하고 산부인과 진료도 받을 겸 겸사겸사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난소 나이가 거의 40대에 가깝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놀라서 몇 번이나 물어봤답니다.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게 맞는 결과냐고요. 의사는 난소 나이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난임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막 울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내가 난소 나이가 40대래. 어쩌지?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래. 당장 난임병원 알아보라는데 아이 안 생기면 어쩌지? 너무 무서워. 당신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제가 펑펑 울면서 얘기하자 남편이 저를 위로해줬답니다. 에이, 요새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아이가 안 들어서겠어? 걱정 마. 우리 형수도 시험관 임신했잖아. 1차에 바로 생겼다던데 뭐.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같이 병원 가보자. 역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듬직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형수님이라는 가까운 사례가 있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좋다는 난임병원을 찾아내서 예약을 잡고 진료를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다시 검사도 다 받았고 그 결과 제 문제로 인해서 자연 임신은 힘들 것이란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미 전 산부인과에서 얘기한 대로였으니 놀랍지는 않았지요. 난임병원 의사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임신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저희에게 인공수정은 맞지 않는다면서 시험관 임신을 권유하더군요. 인공수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이지만 시험관은 몸이 훨씬 힘들고 과정도 어렵다고 경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시험관 임신을 바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배아 이식을 하기 전에 병원에서 말하는 대로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도를 하면서 배아를 2개 이식했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배아 2개를 이식하면 쌍둥이 확률이 있는데 괜찮냐고요. 쌍둥이가 될 수도 있고 아이 1명만 임신될 수도 있는데 이건 장담이 안 되고 쌍둥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배아만 이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확률이 높은 2개의 배아를 이식해달라고 했답니다. 쌍둥이가 되어도 좋고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2개를 넣으면 하나보다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배아를 이식하고 얼마 후 저는 임신 테스트기에서 2주를 보았습니다. 너무도 기쁜데 아이 잘못될까봐 방방 뛰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임신이 맞다는 결과였답니다. 그리고 다음 진료 때 초음파를 해보니 쌍둥이가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에 저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겁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인터넷에 쌍둥이 육아를 검색해 보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든 모양이더군요. 쌍둥이를 임신하면 몸 관리도 잘해야 하는 듯 싶었고 여러모로 한 명의 아이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은 듯 싶었답니다. 저는 덜컥 겁을 먹었는데 남편은 한 번에 2명 키워내면 오히려 연년생이나 터울 지는 것보다 낫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답니다. 쌍둥이를 품고 있으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쌍둥이는 조산 확률도 높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힘든 회사 생활 계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회사에 미안하고 저 스스로도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집에서 얌전히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쌍둥이는 조산 확률이 높다고 해서
저는 임신 내내 모든 활동을 자제하고 조심조심 지냈답니다. 시험관으로 아이를 임신했기에 더 소중하고 잘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초기에는 절대 조심하라고 하고 쌍둥이는 마지막까지도 안심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사 조심조심 지냈는데 엉뚱하게도 남편의 불만이 많아졌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너무 조심을 하느라고 자기랑 관계를 안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처음엔 좋게 말했답니다. 제가 어렵사리 쌍둥이 임신해서 관계하기가 꺼려진다고요. 남편은 내게 인터넷에서 검색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임신 때라도 조심조심 관계를 하면 상관없다면서요. 물론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더 조심하고 싶었던 입장이라 남편을 잘 달랬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출산하고 나면 그때 하자. 내가 너무 불안하고 아이들 잘 지키고 싶어서 그래. 미안해. 남편은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인터넷에서 괜찮다는데 어쩌고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무사히 출산한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네요. 그리고 저는 갈수록 배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다른 산모들보다 저는 훨씬 배가 컸습니다. 아이 하나 가진 산모들보다 배가 큰 것은 물론이었고 쌍둥이 산모들보다도 배가 훨씬 컸어요. 이러다 배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에게 배가 큰 것은 별 문제는 아니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다행히 주수를 잘 맞췄어요. 조상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쌍둥이들은 제 뱃속에서 날짜를 잘 채워주었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 딸, 남매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리를 하고 나서 친정엄마, 시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 달려들어서 쌍둥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친정엄마가 와주시고 하루는 시어머니가 와주시고 그렇게 번갈아서 와주셔서 저랑 아이를 돌보시고 밤에는 집에 가셔서 남편과 저 둘이서 아이들을 보게 되었지요.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군요. 매일 울면서 아이를 봤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절 위로해 주셨어요. 쌍둥이는 키울 때는 무진장 힘들단다. 그래도 키우고 나면 얼마나 예쁘겠냐? 한 몇 년만 고생하면 쌍둥이 낳길 잘했다 싶을 거다. 조금만 힘내렴. 저는 매일 집에서 늘어진 티셔츠와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을 입고 동동거리면서 아기 침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두 아이가 동시에 울 때는 정말 저도 울고 싶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밤 시간이었어요. 어쩔 때는 잘 잘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때는 두 아이가 밤새 울어댈 때도 있었어요. 초보 엄마 아빠 둘이서 아이들을 달래느라 쩔쩔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 둘이 한꺼번에 잠을 새근새근 자더라고요. 그날은 운이 좋았습니다. 아이 낳고 나니 아이 자는 게 제일 예쁘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좀 일찍 자고 수면 보충을 하려고 얼른 침대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저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애기들 다 자는데 우리 한번 어때? 저는 어이가 없고 말 같지도 않아서 짜증을 냈어요. 나 너무 피곤해. 낮에 내내 아이 보느라고 녹초인데 어떻게 그거래. 얼른 자자. 저는 더 뭐라 할 힘도 없어서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남편은 잔뜩 삐쳐있더라고요. 제가 출산 후 너무 자기를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신 때도 제가 남편을 안 받아줬고 출산 후에도 그랬으니 미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쌍둥이라는 사정이 있잖아요. 좋게 좋게 말했는데 남편은 계속 짜증을 내고 저한테 삐져있더라고요. 한편으론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가장 바람이 많이 난다는데 내 남편도 그러진 않을까 이래저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후 남편이 다시 달려들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잘 대해줬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분위기를 잡으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마음을 풀어주려고 피곤한데도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좀 놀라는 기색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신 가슴하고 배가 왜 그래? 좀 이상한데? 저는 생각지 못한 말에 제 몸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출산을 했으니 몸이 많이 변했지요. 다이어트도 아직 못한 상태라 예전보다 많이 뚱뚱하기도 하고 가슴도 처졌고 배도 울퉁불퉁하고 튼살 자국도 많았답니다.
남편이 지적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상했어요. 피곤한데도 큰맘 먹은 것인데 남편 반응이 이상하니 저도 하기 싫더라고요. 달려들던 남편도 그냥 식어버리고 저는 화나서 남편을 거실에 두고 저 혼자 잠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과 같이 아이들 재우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걸 좀 보라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뭔가 싶어서 그 종이를 봤는데 보는 순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남편을 노려보았어요. 그 종이는 이런저런 성형 견적들을 적은 종이었어요. 지방 흡입은 얼마이고 가슴 수술은 얼마이고 튼살 레이저는 얼마이고 황당하게도 이쁜이 수술까지 적혀 있더군요. 저는 자연분만한 산모도 아닌데 이건 또 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냥 제왕절개 해도 임신하면 골반이 벌어져서 좀 그렇대.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더라고. 그래서 그 수술도 적어놓은 거야.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종이를 단숨에 구겨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에 놀라더라고요. 자긴 절 생각해서 알아본 거라더군요.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 욕구 채우려고 그러는 거잖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펑펑 울다가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친정에도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막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진혁 씨가 저보고 성형하래요. 가슴 처졌다고 가슴 수술하래고 쌍둥이 임신하느라 골반 벌어졌다고 이쁜이 수술도 하래요. 저 이 수술 해야 해요? 놀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막 달려오셨어요. 새벽에 오신 시어머니는 남편을 마구 때리면서 욕을 하셨어요. 아니 이놈이 미쳤나? 애 낳은 여자한테 뭘 하라는 거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여자는 애 낳을 때 죽을 각오하고 낳는 건데 넌 고작 그깟 것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래니? 다음날 아침까지 시어머니가 마구 호통을 치시고 저희 친정엄마도 사위에게 타이를 시고 저한테도 위로를 해주셨어요. 저는 울고불고 난리였죠. 생각할수록 상처더라고요. 며칠 생각하다가 그냥 애 둘 데리고 저희 친정으로 왔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야단법석이었죠. 그 당시엔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답니다. 제 마음이 좋다던 사람은 어디 가고 제 외모가 바뀌었다고 성형하라는 게 너무도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희 시댁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특히 마음 좋으신 시어머니께서 제 입장에서 남편을 정말 많이 혼내주셔서 저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과 살고 있답니다. 좀 지난 일인데 아직도 저희 관계는 좀 냉랭해요. 남편이 반성하고 저에게 잘해주긴 합니다만 저도 상처는 오래 갈 것 같네요. 그래도 아이들 봐서 제가 풀어야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설 라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